제21회 총선을 앞두고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총선 후보 특집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동구 지역입니다. 먼저 서동구 최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1회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입니다. 민생 파탄에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낫겠는가? 닭 안팎의 적합도 조사나 민심의 흐름 이런 것도 봤을 때 우리 서구동구에서는 최영욱이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출마의 계기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 오랜 꿈이 바로 서구 동구 원도심을 부산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고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도시나 중심이 튼튼해야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이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도심 부활을 통해 부산의 중심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최영욱이기 때문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가장 강조하고 싶은 후보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일 네. 참 잘했다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강점을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기만 하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째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구청장 두루 거치면서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이고, 둘째는 저는 현장 중심형 이렇게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민원이나 문제가 있으면 항상 현장에 가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법령이나 또 예산에 맞게 피드백을 좀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이고, 셋째는 제 구청장 때 별명이 키 큰 청장이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보는데요. 소통의 제일 첫 그게 바로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럼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 동구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인구,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을 선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서구 동구가 한때 인구가 62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20만 명이 안 됩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사실은 발전에 있어서 인구는 상수거든요. 인도나 중국이 강국이 되는 이유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모이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과 남한에 북한 재개발 사업도 있고 공동의시장 현대화 이런 국제국제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미래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선박거래소 등 금융 산업을 새롭게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도 고부가가치화해서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삼복도로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거를 철폐를 해서 다양한 형태, 뭐 테라스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경남고나 부산고 같은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교육 때문에 서구 동구에 이사 좀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와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현재 나와 있는 공약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우선 주민 친화형으로 네. 구덕 운동장을 재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미 55 보급창을 조기 반환받는 문제, 그리고 차질 없이 북항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고요. 특히 주민들이 지금 어린이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그 곤혹을 치르는데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 병원, 이런 것들을 좀 건립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7개 분야의 그 49개 공약, 그리고 동별 공약까지 좀 촘촘하게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부산역에 강남과 서울역과 같은 도심공항 터미널 기능을 부여하는 일도 하나의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지하철 타고 해운대를 가려면 서면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호선 부산 진역에서 2호선 지계골을 연결하면 굉장히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결 지선을 새로 만드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유출과 그다음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공약까지 좀 네. 촘촘하게 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 총선의 필승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참 그 필승 전략을 말씀드리려면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무능과 무도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권 심판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보수층이 많은데, 이 보수층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이번에는 제발 좀 심판을 해서 해초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 발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여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잘했으니까 사람을 보면 최영욱 찍어줘야 되는데 참 고민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진정성 있게 제가 다가가도록 하겠고요. 아마 진심을 다 한다면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상대 당과 같은 그런 조직은 제가 별로 없지만, 저는 주민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으니까 저는 오직 민심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대 총선 출마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곧 문을 닫아야 된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가게 주인으로부터 장보기가 겁난다는 60대 주부까지 어떻게 코로나보다 더 힘드냐며 하소연들을 하셨습니다. 사과 한 알 7,000원, 국밥 한 그릇 9,000원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모르니까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 불경 메가시티 무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등 정말 이 정권과 국민의힘은 우리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초리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대한민국을 망치고 부산을 망치고 지역을 망친 정당에 단단히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도심은 도약이냐 소멸이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잘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최영욱 부산과 지역을 위해 큰일 잘 해냈습니다. 서구 동구를 다시 부산의 중심으로 꼭 세워 나가겠습니다. 22대 총선은 최영욱에게 마지막 도전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고 불태전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당이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사람을 보면 최형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동구 곽규택 국민의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열했던 공천을 치르고 후보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 서구 동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예비 후보 9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분들의 면면도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제가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저희 진정성 있는 마음을 우리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8년 전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저희 고향인 서구 동구가 예전의 그 원도심의 역할에서 좀 쇠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서구 동구 지역을 부산의 중심지로 살려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예, 지금도 부산이 다시 살려면 원도심 지역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역민들과 함께 해보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정치 국회의원의 길에 나섰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는 후보님만의 강점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 무엇보다도 뭐 친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 동구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또 선후배들이 계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과 그동안 한 10년 정도 변호사로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의 고문 변호사, 또 학교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또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정치인, 네. 그게 제일 강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입법을 하는 네. 기관이니까 또 법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5년간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기업 남양유업 갑질 사건 같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또 형사 처벌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변호사로서는 약 10년간 약자를 위한 변호 활동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네. 전세 피해 지원센터 변호사라든지 또 중소기업 지원 변호사, 또 그리고 대한변협의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 그리고 부산교총에서 교권 회복 지원 변호사,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구와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지역 발전 방향에 있어서 그럼 주목하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아무래도 부산 서구 동구는 과거에는 원도심으로서 중심지였죠. 네. 그런데 약 30년 동안에 좀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유출되고 새로운 젊은 인구 유입은 없고 그래서 도심에서도 아주 몰락한 지역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을 살리려면 인구 유출은 막고 또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안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저희 원도심 부활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통이 편해야 되고 또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교육도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원활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지원 최대한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교통이 또 문제입니다. 저희 그 원도심 지역에 이 지하철을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 지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먼저 송도선으로 그 자갈치 역에서부터 우리 공동어시장과 또 송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 송도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연계해서 원도심 교통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 진역과 문현역 간의 지선, 도시철도 지선을 또 추진하고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과거에는 교육 중심 지역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그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수준 높은 국제화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명문 국제학교의 분교, 국내 분교를 우리 북한 재개발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교육 수준, 교육 환경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네. 후보님의 정치 철학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정치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대의민주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역민들, 유권자들께서 자기의 대표를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그 대표는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뢰관계 없이 다만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뭐 줄서기를 한다든지 아니 계파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식상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자기의 어떤 출세, 입신 이런 것보다는 지역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첫 번째 법안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계류 중인데 지금 시기상으로 과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물론 금융 중심,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은 들어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사업권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 부분을 다시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고 또 북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를 부산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공약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핵심 공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북한 재개발의 네. 신속하고 정상적인 추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원도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환경 개선, 세 번째는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원도심 지역에 삼복도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고도 제한을 신속하게 해제를 해서 우리 좀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좀 들어서고 그래야 젊은 층이 유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해서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이기는 선거를 위한 전략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 외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기, 그리고 어떤 방탄 국회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기는 전략으로 대통령 그리고 부산시장, 국회의원 다 한 팀이 돼서 원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정책, 원활한 국정 운영, 또 부산시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같이 이뤄낼 수 있도록 원팀 전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유권자의 한 표의 소중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헬로 이슈토크 제22대 총선 후보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